이천시 창전동. 색색의 조각천들이 엮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조각보가 눈에 들어온다. 세계 배합과 디자인에서 창의적인 감각을 인정받아 2004년 침선공예부문 경기 으뜸이로 선정된 이정자 선생. 바늘과 실로 평생을 침선공예에 몰두해온 그는 나이 70을 코앞에 둔 지금도 조각보를 손에 들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옷을 마른질하고 남은 천조각들을 모아 잘 이어서 만든 조각보. 작은 것 하나라도 예사로 버리는 일이 없었던 옛 어머니들의 알뜰한 살림 솜씨와 색을 조화시키는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탄생한 조형 예술품이다. 어려서부터 딸아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짜투리 천을 받아들고 홈질이며 박음질이며 바느질을 배우고 온갖 옷을 지어 입는 등의 침선 공예 문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문화의 수혜자는 현재 할머니 세대에서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천공의 외길을 걸어온 이정자 선생. 조각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렇게 바느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요? 네. 그러면 8살 때부터 바늘 잡았거든요. 이모들이 많아서 예. 술을 놓더라고요. 예. 이모들이. 예. 그러니 거기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도 예. 거기다가 이제 무궁화꽃을 도별로 해가지고 그 수책이 있었어요. 예. 그걸 이모들이 사촌 이모까지 너희 앉아서 이렇게 이러는데 제가 가서 이제 일본서 막 나와가지고 한국말도 설고 그런 게 우리 아버지가 이모들 많은 데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한국말 좀 익히라고. 그거 가서 보면 수놓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모한테는 빨간 실 하나 훔치고 저 이모한테는 이파리 같은 거 하는 거 실에 한 바람씩 내가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저렇게 무궁화꽃을 그려가지고 술을 왔었잖아요. 예전에는 여자는 누구나 침선을 할 줄 알아야만 했기에 집안에서 바느질법을 익히고 솜씨를 전수받았다. 이정자 선생은 어려서부터 바느질에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거기서 나와. 조그마한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든 첫 작품이 무궁화꽃이었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고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래가지고 그 칭찬에 힘입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재능을 평생에 걸쳐 꽃피워나갔다. 고1을 얼마 안 남긴 연세에도 하루 종일 바늘과 실을 손에서 놓을 줄 모르는 이정자 선생. 한복은 언제서부터 이렇게 만드셨죠? 한복은 하여튼 우리 아버지와 한복은 내가 다 하고 우리 집안 잘한다고 하니까 집안 어른들 거 누구 해주라면 또 해주고 그래서 한복은 16살 때부터 했죠. 15살 먹었나. 그럼 이 조각보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조합보면 본격적으로 이게 저기 한 거는 지금 10년 됐나 봐요. 10년이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딱 그때 10년 전에. 바느질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재능을 미천 삼아 고전 한복 의상실을 운영하던 이정자 선생. 한복을 만들던 중에도 짬짬이 남는 천을 모아 조각보를 만들곤 했었다. 하지만 2번의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복을 만드는 일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옷을 만들면서 남은 짜투리 천들을 꺼내 본격적으로 조각보 만들기에 전념했다. 옆에 조각천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요. 네. 저 조각천이 한 작품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거 재단해놓은 거.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응. 저 조각천은 한 크기가 얼마나 되는 조각천을 만드시는 거예요? 치마, 후리아하고 남은 거, 이런 천. 이 크기가 다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후리아, 이게
치마 후리야 하잖아요. 예. 이 주름 가는데 이게 이런 천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후리야 이제 에일라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조각천으로 다 어디서 나셨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바느질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집에 치마 하던 아주머니 예. 거기서 또 구입해오고. 어. 그분은 이제 이런 거 안 쓰니까 나나 이런 거 하지 누가 안 해요. 그럼 이런 조각천들은 다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거 색이 또 예. 꼭 뭘 작품 해야 하는데 어떠한 색이 내 생각에 필요하다 할 때는 또 떠오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크게 많이 떠오지는 않았는데 그 안감, 보자기 안감 그거는 많이 떴어요. 이런 거는 안감이 안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안감은 많이 뜨고. 분홍자고리, 옥색치마, 만들고 남은 천조각들을 엮어 만든 조각보. 어떤 문양을 만들어내느냐는 만드는 이의 창의성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원래 쓰고 남은 천들을 쓰기 때문에 잘려진 모양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틈틈이 도안을 그려보면서 어떤 모양이 좋을까 생각에 잠긴다. 집을 나서면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생각날 때마다 문양을 그려 메모해둘 만큼 그의 열정은 어느 젊은 예술가의 그것 못지않다. 주로 어떤 문양들을 이렇게 많이 구상하세요? 전통적인 사찰 문살 같은데 예. 그런 데 가서 보고 많이 구상해요. 색상도 그렇고. 그 문득문득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예. 이렇게 스케치 하세요? 예. 전철 타면 전철 속에서도 스케치 딱 하고 예. 그때 바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떠오르지. 그게 갔다 와서는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야 어디 가서 보니까 이래저래 하더라. 근데 이거 어떠냐 한 게 엄마 참 생각이 달라요. 누가 노인네가 전철 속에서 뭘 봤다고 느끼고 전철 속에서 뭘 보냐면 젊은 애들이 쇼핑 갔다가 예. 쇼핑백에 어떤 특이한 모양이랄까 색깔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즉시 제가 스케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주로 많이 추구하시는 문양은 전통 문양. 예, 전통 쪽으로만 제가 가려고 노력을 해요. 한복 의상실을 하면서도 개량 한복 한 벌을 만들지 않았다며 전통만 고수하는 이정자 선생. 전통 문양으로 승화시킬 만한 도안을 찾기 위해 어떤 것도 예사로 보지 않는다. 생소한 사물이 눈에 띄면 이정자 선생의 머릿속에는 조각부에 응용할 만한 전통 문양을 이리저리 만들어 보느라 정신이 없다. 누가 시키거나 등을 떠민 일이 아니란 건 언제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열심과 뜨거운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정자 선생의 조각보 사랑은 새벽에도 쉬지 않는다. 남들이 잠든 시각에 일어나 마음 내키는 만큼 바느질을 하고 구상했던 도안대로 자신만의 조각보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전통 이게 조각보가요. 우리나라 이게 원래는 이제 3색, 5색 그러잖아요. 예. 이게 우리 조각보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색이 많아가지고 전부 부딪히는 게 이거는 지금 특이하게 하려고 이제 검정실로 이렇게 하지만 저게 벽에 걸린 거 그런 경우는 노랑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 치자 있잖아요. 열매 치자 그 노랑물 들여가지고 그 조각보를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 한 거 보면 노랑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해서 노랑실을 많이 썼나 그 시절에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치자를 썼던 것 같아요. 옛날 보자기는 물건을 싸두거나 보관하던 생활 필수품이었으며 어딘가에 물건을 보낼 때 정성스럽게 싸서 보내던 의뢰용품이었다.
옷감을 손수 짜서 만들어 입던 시절엔 조각천이라도 귀중한 물건이었다. 이용해서 여기다 썼어. 그것들을 모아 이불을 싸기도 하고 문을 치는 발로도 쓰며 예단이나 혼수품을 싸거나 상보 등 다양하게 썼다. 세련되면서도 색색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적 기량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조각보. 조각보의 구성미는 서구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이나 클레이 작품과 비교되곤 한다. 그들의 작품이 세계 질서와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 제작된 데 비해 100여 년 앞서 제작된 우리나라 조각보의 색채 구성은 보다 자유롭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색깔을 보면은요, 그 색깔이 참 다양한데요. 이 색상 배치는 어떻게 하세요? 글쎄, 이런 경우는 지금 꽃분홍의 노랑에다가 너무 검정 들어가서 좀 칙칙한 것 같아요. 칙칙한 것 같아서 이거 아이보리색을 하나씩 포인트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가장자리는 검정색이 들어갔고 가운데 두 줄, 세 줄은 또 검정색을 안 넣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는 이 가장자리보다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쪼가리도 조금 큰 쪼가리가 들어갔고 이게 똑같이만 하면은 배열을 똑같이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돌다리 건너는 식으로 조금 다르게 또 했어요. 또 다른 작품은 똑같이 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품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해봐야지. 이게 이제 작품이 다 만들어져야 봐야지. 예, 해봐야지. 이제 이건 참 잘 됐다, 뭐 됐다.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점수를 주는 거지. 쓰고 남은 조각들로도 색의 배치나 디자인에서 뛰어난 감각을 보였던 옛 여인네들의 조각보. 이게 내가 한복하면서도요. 전통 조각보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고심하는 이정자 선생은 여러모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참 박스가 이거 하나밖에 아니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바늘과 실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던 이정자 선생에게 재봉틀을 쓴 것 같은 고른 바느질 솜씨는 기본. 여기에 한복을 만들면서 차곡차곡 쌓인 색에 대한 감각은 조각보를 만드는 지금 더욱 빛을 발한다. 이 천들 보니까요, 색깔도 다양하고 그 천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다양하죠. 그 천 종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쓰세요? 보통 이게 깨끼천인데 깨끼천이 요새는 뭐 옥사에다가 쑥고사에다가 색깔도 다른 만큼 또 용어도 다 달라요. 잔이사에다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옥사예요. 깨끼천. 그럼 같은 종류로 이렇게 한 작품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런 거는 같은 종류 아니에요. 색을 포인트 주려니까 이 원단에서 이 색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질이 약간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같은 종류의 그렇죠. 천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럼요. 그래야지. 이게 다 거의 다 그래요. 조각보의 아름다움은 색의 배합과 디자인의 관건이다. 계속 꿈주럭거리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난다며 잠시도 쉬지 않고 바느질을 하는 이정자 선생. 아까 노트에 그려져 있죠. 내가 낙서하고 장난치는 거라며 디자인한 것도 부담감 없이 자유롭고 재미있게 쓱쓱 그려낸다. 오늘날 조각보가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작의 과정이 필요한데 어렵게 완성해낸 남의 작품의 도안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가끔 있어 이정자 선생은 안타깝다. 허리가 아파 2시간도 앉아있기 힘들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쉼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정자 선생. 조각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한다. 한복만
조그만 때 조각국 만드는 건 조각부는 일단은 말 그대로 조각이에요. 뭐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고 막 색색으로 또 엮는 거 그 재미가 또 소설해요. 네. 이제 제가 나름대로 틀리겠지 의견이. 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푹 빠지니까 여기 매력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복은 또 막 이렇게 크니까 저기 옷 하나씩 딱 해놨을 때 아이고 내가 마음에 들으면은 입으시는 분도 마음에 들겠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또 특히 남자들은 이 조끼를 입잖아요. 내가 조끼 남들은 이게 조끼 봉창 이거 하기 싫다는데 나는 그 이 봉창할 때가 제일로 재밌어. 이 라인 내가 어떤 선을 참 좋아해요. 막 바다의 수평선도 좋아하고 옛날에 기와집 위에 지붕 그런 선 그리고 저고리도 이런 데 깎기 선 그런 선을 좋아해요. 이렇게 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원단 다루는 거 그렇게 매력이 이런데 섰는 거 안 이뻐요. 그런데 매력이 푹 빠진 것 같아. 자투리 천인 만큼 조각들이 작아 바느질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전체 크기가 큰 작품일수록 인내의 과정은 더욱 길어진다.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굳어지지만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이정자 선생. 오히려 조각보의 매력을 늦게 알아차린 게 안타까울 뿐이다. 버려질 뻔한 천조각이 완성되면 얼마나 예쁠까,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을 떠올린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한 바느질을 평생 하고 있는 이정자 선생. 사찰의 문사문양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나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찰의 문양들로 조각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도 가슴속에 갖고 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 바느질과 조각보는 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해서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작품마다 성격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애착이 있고 보람이라기보다 애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팔으라 해도 절대 안 판다 그랬죠. 안 팔아야죠. 한 점도 내가 이제 갈 날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이제 계약이 없는 거고 내가 이 허락이 되는 날까지 육체하고 눈하고 허락이 되는 날까지 작품을 많이 전통을 해놓고 어느 저기 복지자가 있으시면 나는 조그마한 전통 조각보만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하나 해줬으면 날 죽을 때까지 그거다 다 해놓고 후손들이 지금 어려운 것들 하나도 안 하려고 하잖아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리고 내가 조금 학교라도 가서 무료 봉사도 하고 싶은데 이 다리 때문에 못 가고 그 희망 사항이고 하여튼 그게 소망이에요. 제 소망이에요. 후손들이 작품 보기 위해서. 옛날 어떤 작품 활동을 이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인재라기보다도 네. 전통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거. 우리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아름다움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땀 한 땀 인내와 정성으로 이어가는 바느질.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생활용품으로 만들었었던 조상들의 지혜가 살아있는 조각보. 색색의 고운 조각보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함께 색을 아름답게 배치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미적 감각까지 엿볼 수 있다. 침선공의 외길을 걸어온 이정자 선생. 그의 전통 조각부에서 어머니의 숨결이 담긴 우리 것의 아름다움이 전해진다.